부유한 노후 vs 불안한 노후,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는 노년의 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조용히 무게가 늘어나는 과정 같다. 어깨에 올려놓은 짐은 예전과 비슷해 보이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감각은 분명 달라진다. 서류 한 장이던 게 어느 순간 한 책 더 얹힌 것처럼 묵직해지고 가벼웠던 걱정들은 저녁마다 천천히 자리를 차지한다. 은퇴 준비가 그렇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지금보다 더 길지도 모른다는 스산한 계산이 자리 잡는다. 누구에게는 은퇴가 두 번째 자유이지만 누구에게는 세 번째 생계 문제다. 경제력은 이때 기묘한 확대경이 된다. 누군가의 노년을 투명하게 밝히고 누군가의 노년을 오래된 창틀처럼 어둡게 만든다. 그렇다고 노후를 돈의 유무로만 설명하는 것도 어딘가 삐걱댄다. 삶은 경제력보다 훨씬 넓고 복잡하고 질감이 다채로운 존재니까. 다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일상과 마음결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다. 이 글은 그런 간극을 직접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은퇴라는 낯선 땅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풀어보려는 이야기다. 1. 노후의 무게가 왜 커지는가? 예전에는 60 넘으면 이제 거의 남은 건 없다는 식의 체념이 많았다.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다. 은퇴 이후가 인생의 마지막 30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 시절보다 더 긴 시간이다. 사람들은 그 30년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층위에서 느낀다. 첫째, 돈의 안정성.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갑작스러운 위기비용. 현실의 무게 대부분은 이 층위에서 생긴다. 둘째, 생활의 주도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지, 해야 하는 일을 버티는지. 경제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셋째, 관계와 일상의 활력. 돈이 모든 행복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활동 반경과 선택권을 넓혀주는 건 사실이다. 경제력이 부족한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층위를 동시에 압박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제력이 안정된 사람들은 일상의 리듬을 비교적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다. 2.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것들. 1. 생활비의 착시를 줄이기.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생활비를 젊을 때보다 적게 쓸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정반대다. 시간이 많아지면 지출도 늘어난다. 특히 건강 관련 지출은 예측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 감각이 아니라 숫자로 보는 순간 준비의 정확도가 달라진다. 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 만들기. 연금, 배당, 임대료, 소규모 사업 등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다. 연금만으로 안정되면 좋겠지만 지금 세대에게는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은 복합 구조가 필요하다. 3주거 전략. 집은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큰 비용이다. 은퇴 후에는 면적의 자존심보다 유지 가능한 구조가 훨씬 중요해진다. 관리비, 교통, 병원 접근성 같은 요소가 삶의 품질을 결정한다. 사관계의 지속. 노후 빈곤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사회적 고립이라고 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여유가 없으면 관계가 줄어들기 쉽다. 재정 계획만큼이나 관계 계획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실제 사례 3가지. 아래 사례들은 실제와 비슷한 패턴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들이다. 은퇴 준비의 차이가 삶을 어떻게 가르는지 비교하려는 의도다. 사례 1. 매달 들어오는 돈의 힘을 알게 됐어요. 정우 씨 67는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는 나중에라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명예퇴직이 빨라지면서 급히 계획을 세웠고 그때 우연히 배당 ETF와 월 지급형 연금을 알게 됐다. 지금 그의 월 소득 구조는 이렇다. 국민연금, 소규모 임대 수입, 배당금, 월 지급형 연금. 합치면 예전 월급보다 조금 적지만 정우 씨는 은퇴 후가 더 자유롭다고 말한다. 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이 없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으니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동네 작은 글쓰기 모임에 나가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시작했다.
은퇴를 비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한다. 사례 2. 준비가 없으니 선택권이 줄어들더라고요. 미니 C64는 30년 넘게 아이들 교육과 집안 살림에 집중해왔다. 남편의 사업이 안정적이라 걱정이 없었지만 정작 은퇴할 때쯤 사업이 흔들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연금도 거의 없었고 전업주부였던 탓에 경력도 이어지기 어려웠다. 그녀는 결국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붓고 퇴근하면 집안일도 힘들었다. 그녀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경제적 어려움보다 선택권의 부족이었다. 하고 싶은 일을 고르는 게 아니라 가능한 일을 억지로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지금 미니 씨는 사회복지사 과정 공부를 시작했다. 늦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전문성을 만들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녀는 말한다. 노후 준비는 돈보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남겨두는 게 더 크더라. 사례 3. 집이 자산이었지만 발목도 잡더라고요. 영수 부부 70대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었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시기라 사람들은 그들을 은퇴부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다. 월세 몇 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전세라 현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집 자체는 큰 가치가 있었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쓰는 일이 반복됐다. 부부는 결국 노년층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건물 구조를 월세 중심으로 바꿨다.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비로소 집의 가치가 숫자뿐 아니라 삶에도 닿기 시작했다. 영수 씨는 말했다. 자산이 많아 보여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노후가 고단해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4. 결국 노후의 무게는 무엇에서 갈리는가? 사람마다 길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지만 노년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건 크게 세 가지다.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구조, 주거의 부담을 줄이고 이동성이 높은 환경, 일상에 생기를 넣어주는 관계와 활동, 경제력은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도구가 부족하면 선택폭이 줄어들고 선택폭이 줄어들면 삶의 경계가 굳어지기 쉽다. 노후 준비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지를 넓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많을수록 노년의 무게는 가벼워진다기보다 단단하고 균형 있게 자리 잡는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손님이 아니다. 느리게 다가오지만 확실하게 도착하는 길동무다. 그 길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